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변호사 시험 밥그릇 갈등 대통령 대학원 시간입니다. 이 사법개혁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현재 그 변호사 시험의 현 주소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경향신문에 나왔는데요. 변호사 시험이 1706명으로 법조계 올해도 밥그릇 갈등. 그러니까 변호사 협회는 기득권인 거예요. 기득권. 그렇기 때문에 법조시장 포화 상태 합격자 수를 1200명으로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로스쿨 입장에서는 선발 아닌 자격시험 대학, 선발이 아닌 자격시험으로 해야 된다. 정원 감축은 취지 외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법무부는 뾰족수를 못 찾고 있다. 그러면은 학생들 입장은 어떨까요? 네, 학생들 입장은 이게 이제 늘려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변호사 로스쿨이 처음에는 87% 합격률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49%까지 떨어졌다가 50%, 53%. 그러니까 로스쿨을 졸업해도 반은 변호사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 취지에 지금 어긋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실무 연수를 받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도 실무 연수를 받아요. 예, 또 뭐 평생교육사도 그렇고 뭐 모든 자격증에 실무 연수를 받게 되는데, 이 실무 연수에 또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갈등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상 억압된다든지 이거를 악용한다든지 이러한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합리적인 방법으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법연수원을 활용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 실무연수를 이러한 것들도 이것이 하나의 어떤 통제 수단이 된다든지 또는 뭐 돈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 보면은 실무연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돈이 막 오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도 막 정부에서 막 조사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한 것을 원천 차단해서 합리적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법연수원을 활용한다라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라는 그러한 의견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교수들한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변호사 시험의 밥그릇 갈등이 계속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로스쿨이라는 그 제도가 뭐 사실 공감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사법 시험을 사실상 저는 이제 대통령이 되실 분들한테 대통령 대학원에서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입법, 사법, 행정이 3권 분립하듯이 재판에서는 판사, 변호사, 검사가 3권이 딱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 공정한 세상을 원하는 거고, 이제 인터넷 시대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불공정한 거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합니다. 과거엔 잘 몰랐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다 선후배가 같이 동기 선후배가 어떤 사람은 판사, 어떤 사람은 검사, 어떤 사람은 변호사야. 그러면은 전화 변론 일어날 수도 있고 몰래 변론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판사가 어제 검사가 오늘의 변호사가 된다? 정관 현관 유착 비리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정관 예우라고 했지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외면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학과, 변호사학과, 검사학과 완전 분리해가지고 판사 될 사람은 판사만 멋지게 판사의 정신을 지키고, 검사 될 사람은 검사만 검사의 정신을 지키고 국민의 검사가 돼야죠. 정치권을 눈치 보지 않으면서. 판사도 그렇죠.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의 완벽한 분리, 양성부터 시험까지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판사고시, 변호사고시, 검사고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인 거예요. 공정. 아니 사회복지학과 나왔다고 해서 사회복지사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사회복지 관련된 기관을 오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시험으로서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이거 합격자 수를 뭐 조절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자기들의 밥그릇을
유지하려고 하는 기득권의 논리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어 교원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어 교원 합격자를 제한해라.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국어 교원 학과들도 굉장히 많고 하는데 그 경쟁에서 스스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는데 취업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피할 거라는 거죠. 기피하고 또 자신이 진짜 그것이 내 평생의 사명이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자신이 노력을 할 것이고, 예. 그리고 모든 것은 시장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 한국어 교원, 사회복지사, 뭐 평생교육사 그랬다고 뭐 합격자 수를 줄여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절대로. 예.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합격자 수를 줄이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우리가 변호사 시험도 시험이지만 사법 시험을 아까 말씀드린 건 판사고시, 변호사고시, 검사고시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예비 변호사 시험을 도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쿨 나온 사람만 변호사 시험을 봐라? 이거 자체가 불공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독학을 한다라는 거예요. 독학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기득권이 자기의 기득권을 누리는 그러한 세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협회도 그렇고 의사협회도 그렇고 평생교육사협회도 그렇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안 돼요. 그거는 국가의 지원금이 없어야 됩니다. 오직 자신들의 권익을 위하여 자기들 스스로 움직여야 돼요. 정당도 지원금을 받으면 안 돼요. 정당도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자기들이 정당 그 당원들의 당비를 받잖아요. 협회도 회비를 내잖아요. 회비. 그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 회비를 받아야지 절대로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모든 지원금은 예산 절약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우리 사회가 국민 배당금이라든지 국민 권익금이라든지 또는 안심소득이라든지 또는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러한 국민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그러한 지원금을 논의할 텐데 돈을 아껴가지고 국민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현명한 거죠. 네, 그래서 모든 협회들은 협회 회비로 유지되고 정당도 스스로 자기들의 정당 당비로 운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절대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의 논리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하는 것을 차단해버리는 그러한 논리는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변호사 시험을 5회로 제한했는데 그걸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했는데 이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한 것은 왜 기각을 했는지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외면을 받으면 헌법재판소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의견이 많은데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안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 사회가 열린 사회가 돼야 되고 기회를 주는 사회,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득 논리에 의해서 기득권이 유리한 쪽으로 흐른다면 국민들의 불만과 그리고 불공정에 대한 분노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